진주를 품은 소녀. 소녀는 섬마을에서 엄마 그리고 동생과 함께 부유하진 않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소녀의 엄마는 마을에서도 물질을 잘하기로 유명한 해녀셨지요. 물질이란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여러 해산물들을 따오는 것을 말한답니다. 엄마가 물질을 하러 가면 소녀는 항상 동생과 함께 집에 남아 동생을 돌보며 놀아주곤 했어요. 소녀와 동생은 주변의 조약돌들을 모아 공기놀이를 하거나 땅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지요. 그 중에서도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구슬치기였어요. 어느 날 소녀가 이웃의 친구에게서 구슬을 몇 개 얻어왔는데 가지고 놀 수 있는 아무런 장난감도 없었던 동생에게는 구슬이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는 놀이거리가 되어 주었어요. 소녀는 동생에게 물었어요. 너는 구슬이 왜 그렇게 좋니?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동그래서 좋아. 소녀는 동생의 대답이 너무 싱거워서 그냥 웃고 말았지요. 동생은 엄마가 물질을 하러 나가는 날에는 누나와 함께 구슬치기를 하며 엄마가 없는 동안의 불안함과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소녀는 더 이상 동생과 함께 놀아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엄마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몸져 누우셨기 때문이었죠. 처음에 소녀는 매일매일 엄마 곁에서 동생과 함께 울면서 엄마 빨리 나와서 일어나세요 하고 때 아닌 때를 썼어요. 그러나 소녀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엄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녀는 엄마와 동생을 위해 자신이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소녀는 엄마를 대신해 물질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엄마가 입던 해녀복을 입어봤는데 옷이 너무 커서 맞지가 않았어요. 이를 불쌍하게 여긴 이웃집의 해녀 아주머니가 소녀의 몸에 맞는 해녀복을 만들어 주셨죠. 이웃집 해녀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엄마는 우리 해녀들 중에서도 가장 물질을 잘하는 훌륭한 해녀였단다. 그러니 분명 너도 내 엄마를 닮아 훌륭한 해녀가 될 수 있을 거야. 소녀는 아주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물질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녀는 점점 해녀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엄마의 병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동생은 날마다 소녀에게 투정을 부리곤 했어요. 소녀가 힘든 물질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동생은 하루 종일 심심했다며 자신과 놀아달라고 자꾸만 떼를 쓰곤 했지만 소녀는 너무 피곤해서 동생과 놀아주지 못하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소녀를 향한 동생의 투정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소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동생이 소녀에게 평소보다 더 심하게 투정을 부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나 왕구슬 사줘. 나는 왕구슬이 없어서 구슬을 앞집의 동식이 녀석에게 다 잃고 말았단 말이야. 나도 동식이처럼 왕구슬만 있으면 다시 내 구슬들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나 왕구슬 사줘. 왕구슬. 평소 같았으면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 동생의 철없는 투정이었지만 지쳐있던 소녀에게는 이마저도 매우 큰 마음의 짐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날씨가 약간 흐려서 비가 올 수도 있을 것만 같던 어느 날 소녀는 물질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발걸음을 바다로 향했어요. 소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녀복을 갈아입고 해산물을 담을 그물 바구니를 안을 채 바다로 들어갔어요. 바닷속 세상은 바다 밖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에 물질을 하는 동안에는 물 밖에서의 고민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소녀는 해산물을 따는 일에만 집중을 하며 열심히 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물살이 거세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마 비가 오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소녀는 오늘은 물질을 조금만 하고 일찍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해산물을 따던 소녀가 이제 얼른 물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큰 물살이 소녀를 뒤덮었어요. 소녀는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소녀는 꿈을 꾸었어요. 소녀는 아름다운 바닷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조개가 되어 있었어요. 소녀의 곁에는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해파리들이 소녀를 둘러싸고 춤을 추며 놀았어요. 조개가 된 소녀는 바닷속 해산물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바닷속 물결이 심하게 일렁이더니 조개가 된 소녀를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개가 된 소녀의 입안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뼈조각 같은 것이 들어와 푹 하고 박혔어요. 조개가 된 소녀는 너무 아파서 이것을 뱉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소녀는 엉엉 울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소녀는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잠잠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소녀는 그 뼈조각을 자신의 몸의 일부로 삼고 자신을 찌르는 그 아픔과 눈물을 마음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녀는 그 뼈조각이 정말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뼈조각과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들이 오랜 시간 함께 어우러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소녀는 진주를 품은 조개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꿈에서 깨어났어요. 얘야, 이제 정신이 좀 드니? 소녀가 눈을 뜨자 이웃의 해녀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웃집 해녀 아주머니는 대답했어요. 어떻게 되긴, 파도에 밀려와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너를 내가 발견해서 이렇게 깨운 거지. 처음엔 네가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단다. 깨어나서 천만다행이지 뭐니. 근데 어쩜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바구니를 손에 꼭 잡고 놓치질 않았니? 소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그물 바구니를 손에 꼭 쥔 채로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구니 속에는 이런저런 해산물들과 크고 작은 조개들이 담겨 있었어요. 소녀는 점점 정신이 맑아오는 것을 느끼며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동생이 처마에 앉아 뾰루퉁한 얼굴로 소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있는 누나의 표정을 보고는 슬며시 다가와 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었어요. 가끔씩 있는 일이지만 동생의 마음이 내킬 때면 바구니 속 해산물들을 꺼내고 정리하는 일들을 도와줄 때가 있었는데 오늘이 동생에게 그런 마음이 든 날인 모양이에요. 소녀는 처마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누웠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소녀는 잠시 눈을 감고는 아까 그 꿈을 다시 회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갑자기 상귀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와, 왕구슬이다. 소녀는 갑자기 웬 왕구슬이람 하며 동생 쪽을 쳐다보았어요. 동생의 손에는 커다란 조개가 들려 있었고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 안에는 동그랗고 커다란 진주가 반짝반짝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